여러분이 몸이지만, 정말 여러분의 몸에 대해서 아시는 게 없지. 자신의 몸인데, 자신의 몸에 대해서, 이래서 알았어. 이거야. 아시는 게 없지. 저 역시, 한 굽이 넘어올 때마다, 하나씩 그 막혔던 것들이 뚫고 또 이어 넘어오고 할 때마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공짜가 하나도 없어요. 모두 자신의 내 몸에서 다 벌어지고 난 이후에 그 누구 하나한테 가서 이게 맞느냐고 물어볼 때도 난 없었어. 지금도 물어볼 때가 없습니다. 돌아가신 세손한테 가서 물어볼 수도 있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지구촌에 내가 가서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었어. 얼마나 외로울까? 이게 우리 인간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변화무쌍한 걸, 그 많은 세월을, 20여 년을, 그 30년 가까운 세월을 이렇게 홀로 걸어왔는데, 얼마나 내 몸에서 많은 것들이 벌어졌을까? 그러고는 지금 내가 무엇을 알까? 깨달았을까? 안 죽고 살아온 거야. 저는 지금 내노라하는 역사적인 인물들 중에 도 탔다가 있다가 사라진 사람들, 왜 사라진지까지 다 알아요. 어느 날 잘 나간다 타다 갑자기 싹 사라지고 없는 사람들 많지. 그리고 지금 현재 머물러 있고 이게 법이다 하고 외치게 된 법사들, 저 사람들 어떻게 죽어갈지까지도 다 보입니다. 왜? 인간 세포의 생로병사는 딱 정해졌으니까. 그 틀에서 변화시키지 아니하면 죽어가는 방법은 똑같아요. 예외 없단 말이에요. 이 우주 안에 살고 있는 한 죽어가는 방법은 빠르냐, 늦느냐, 고통을 더 받느냐, 덜 받느냐, 이 차이일 뿐, 의식적인 것이 이제 더 고통스러운 게 일어나느냐, 아니냐, 평화로우냐, 이 차이일 뿐, 죽어가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수행은 왜 합니까? 그렇게, 남들처럼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남들처럼 그렇게 고통받고 싶지 않아서. 남들보다 뭔가 색다른 인생을 살고 싶어서. 남들처럼 조금 더 살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이 이 생명체가, 이것도 지금 내가 깨닫고 난 이후에 지금 최초로 여러분한테 던지는 메시지예요. 세포는 이유 없이 만들어지지 않고 조건 지어주지 않으면 절대 정식되지 않고, 우리의 세포는 한번 보세요. 요만한 정자 난자가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 이미 과학은 거의 다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이미 많은 거 요거 액체 뽑아가지고 보관시켜 놨다가 줄기세포 몇십 년 뒤에 바꿔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처럼 우리의 세포는 반드시 이 세포가 살아가게끔 진화되는 과정이 우주의 조건에 맞춰야 돼. 우주의 조건에 합당하지 않으면 예외 없어요. 병들고 고통받고 의식 때문에 번뇌를 일삼다가 그렇게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인간이 정말 어떤 것이 진리냐, 어떤 것이 깨달음이냐,
어떤 것이 정신세계의 최고봉에 올라와 있는 거냐? 도대체 인간이는 뭐냐? 내가 누구냐? 막, 이거 다 알고 싶거든. 네 종교, 내 종교, 그거 따지지 말고, 먼저, 나의 자신 세포부터 빨리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이거 변화시키면, 내면에서, 여러분이 각자의 내면에서 체득을 합니다. 세포가, 구조가 바뀌고, 조직이 바뀌고, 세포가 바뀌고, 의식이 바뀌어가고, 에? 그러면서 생명체가 살아가는 원리를 체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를 알게 되고, 동체 사상을 알게 되고, 주체와 개체를 알게 되고, 왜 너와 내가 자꾸 알도록 하는지 인간의 의식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을 밝게, 누가 이거 공부해가지고 아는 거 아니에요. 나 이거 책 읽는 거 제가 다 읽어가지고 이렇게 깨달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법문할 수 있는데 도움은 굉장히 많이 줬지, 책들이. 비록 잡서지만. 나는 경전도 잡서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경전 편찬가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경전도 술 찌꺼기야. 술 만들고 나면 찌꺼기 아시지? 조박. 네? 막걸리 만들고 쭉 짜고 나면 나오는 찌꺼기잖아요. 경전도 나는 잡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경전은 각자가 없이 경전이 나왔나? 깨달은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경전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지. 그 각자가 직접 안 썼어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 후학들이 만들어낸 거지. 그럼 지금 내가 깨달았는 이 깨달음에 대한 말들이 여러분 듣기 힘든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거야, 이게. 살아있는 생생한 체험담을 여러분은 육성을 통해서 눈으로 바로 보고 지금 귀로 바로 듣고 있는 거잖아. 이런 것들을 뭔가가 이런 인연을 여러분이 가벼이 여기시면 되나? 감이 안 오시거든. 역사적인 책으로나마 석가모니와 1255명의 대아라한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제자들이 스승을 어떻게 대했으며 스승한테부터 어떤 가르침을 받았으며 어떻게 생활을 했으며 세존의 말을 가르침을 어떻게 가슴으로 받았으며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여러분 되새겨 봐야 되는데 이런 지도자를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잣대로만 스승을 바라보고 평가를 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법이 올곧게 스며들어가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빠른 의식을 변화시키고 세포를 변화시키려면 먼저 여러분을 지도하고 있는 저 지도자가 누군가부터 빨리 분석을 해야 돼요. 그게 분석이 먼저 돼야 내 그림자 하나까지도 살피려고 덤비는단 말이에요. 스승이 숨쉬는 숨소리까지도 들으려고 할 것이고 눈빛 하나도 똑바로 보려고 할 것이고 말의 한마디 한마디 안 놓치려고 할 것이고 스승이 뭘 먹었는지 또 그것도 막 살피려고 할 것이고 이렇듯 하나부터 열까지 똥 하나도 저 스승은 먹고 똥을 어떻게 사는지 쫓아도 한번 궁금해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가? 왜 똥까지 궁금해해야 된다고?
오장육비가 깨끗하게 살아 숨쉬는 기능이 살아있는 사람이 똥은 어떻게 누나? 안 궁금해요, 여러분이? 그런 것까지도 뭔가 궁금해 하면서 그냥 막 배우려고 알려고 하는 그런 수행자의 모습이어야 여러분을 비로소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직도 나의 법문을 가지고 자신이 들어있는 아래마리로 자꾸 이게 맞나 틀리나 부딪혀서 안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다면 아직 스승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못 받아들이는 거죠. 내 법문은 어떤 법사들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비교해보셔도 이렇게 법문하는 법사 아마 없을 거야. 요즘 보면, 불교 TV에 가끔 보면, 호흡 얘기, 호흡 수련하라, 호흡을 지관해라, 관해라 하고 막 법사들이 여기저기 가르쳐요. 응? 세존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수행의 핵심은 호흡이다. 호흡으로 깨달을 수 있다. 또 호흡할 때 어디에 관해라 하고 이렇게 여기저기서 가르칩니다. 이제상. 또한 몇몇 대학에서는 이 명상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조명해 보겠다고 그 많은 예산 들여서 과학자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봅니다. 암만 연구를 해도 핵을 못 떨쳐냅니다. 그것은 왜? 연구하는 팀 속에 깨달은 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하나 뚝 벗겨 앉아서 연구를 해야 좀 뭔가가 획기적이 나올 텐데 아무도 경험한 사람들이 없어. 그저 논술적으로 이론으로만 뇌파 꽂고 호르몬 적정하고 요것뿐인 거야. 이런 세계, 이런 과학 시대에도 아직 연구된 바가 없다는 거야. 깨달음에 대해서. 근데 이제는 조금씩 과학이 덜쳐냅니다. 지난번에 내가 GPT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깨달은 GPT 나옵니다. 내가 만들어도 만들어, 그거. 세월이 흘러가면 정말 진정으로 깨달음을 인간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킨 사람이 그런 GPT가 하나 나오면 많은 곳곳에서 수행자들이 묻고 답하고 이렇게 해서 수행에 크게 획기적인 발전이 올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주체가 지금 여기 앉아있다. 그 모델이. 응? 그런 GPT를 만들 수 있는 원본이 여기 있다고, 원본. 여러분이 그 원본을 앞에 두고 앉아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이런 지도자를 여러분, 이렇게 내가, 법문할 때마다 기껏 쓰고 들으니까, 내가. 그러고는 궁금한 점 물어서 빨리 소화시키고. 이래서 하루하루가 헛되이 버리지 말아야지. 그러고는 열심히 수행하다 몸에 변화가 딱 오면 누구한테도 가도 물어볼 때도 없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좋아. 물으면 축축축 다 봐주지. 어떻게 물어봐라. 있나? 자신의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형상들을 질문해봐. 없다. 고급 수행자일수록, 즉 전문적인 수행자일수록 몸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이 정말 고통스럽게 벌어져요. 여러분들 앞으로 수행도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의 몸에서 많은 고통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할 때마다 내 아니면 물어볼 데가 없어.
이런 체험을 다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한의산 회의가 비염이 돼서 올리니까, 그 뒤에 뭐가 나왔다고? 매기도가 좀 호전됐다고? 그거 이미 통과 다 했다. 그런 질병들이 왜 오는가? 아직 그것도 의학계에서는 못 찾아내요. 그러나 인간의 몸에 병이 오는 거는 그 원인이 반드시 있단 말이야. 원인을 없이 결과가 뭔가 병이 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과학이 못 찾아낸다. 이게 한계점이야. 근데 이런 것들을 이미 이런 각자는 자신의 몸에서 벌어진 것을 총망라해서 다 알아버렸다는 거야. 이걸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병이 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런 물질이 생기구나. 이 자세만 딱 보다 저 사람은 어디에 탈락이 있구나. 어디에 병이 오겠구나. 이미 다 알아. 알지만 방법이 없잖아. 구부정해지는 저 몸뚱을 내가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다만 여러분이 열심히 나를 믿고 제도를 믿고 행해 왔을 때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면 바로바로 잡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 이게 설명만 듣고 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은 내가 고생했는 거 10분의 1도 안 할 걸 뭘.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수행을 쭉 이어가다 보면 여러분이 몸에서 잘못됐던 것들이 바로 잡히면서 또는 수행이 깊어지면서 고통스러웠던 것들이 또 어떨 때는 고통스러웠다가 어떨 때는 또 평화로웠다가 이게 계속 반복해요. 어떨 때는 세포가 늙어 보였다가 어떨 때는 새근새로 젊어 보였다가 이게 막 벌어진다고 몸에서 1년 전, 2년 전인가 3년 전에 미국에 있는 프랑스 과학자가 세계 최초로 텔레미어의 길이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노벨상을 타요. 잘 들으세요. 이 과학자들한테는 딱 귀에 오는 내용이다. 노벨 텔레미어의 길이가에 따라서 세포 연령이 젊고 넓고 텔레미어의 길이가 길면 세포 나이가 젊고 텔레미어의 길이가 짧으면 세포의 나이가 짧고 예를 들어서 결국 텔레미어의 길이 염색체의 끝에 달려있는 텔레미어의 길이에 따라서 생명이 길어지고 짧아지고 한다는 걸 발견해낸 과학자가 노벨상을 탔더만. 그래서 나는 내 수행자의 몸에서 그러면 젊어지는 이유가 텔레미어의 길이가 길게 만들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과학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수행자의 몸이 수행을 통해서 일반 나이 때보다 젊어졌다면 동년배에 나와 있는 친구들보다 또래보다 이 수행자의 텔레미어 길이가 길어야 되잖아. 그게 정답이지. 그래서 획기적인 거를 이 과학자가 발견해냈구나 싶어서 나는 꼬박없이 그 과학자를 믿었어. 왜? 노벨상을 탈 정도면 그거 다 실험을, 검증을 다 거쳤을 거 아닙니까? 해서 말이죠. 제자들한테, 보세요, 그 기록들. 전부 피를 뽑아가지고 텔레미어 기술서 다 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과학적인가 보라고. 여기서 했는 사람 많을 거야. 잘못했지? 네. 아는 사람 이번에 한번 할까?
그래서 전체 다 텔레미어 길이를 피를 뽑아가지고 검사를 했어요. 간호사를 내려오라고 그래가지고 피를 직접 뽑았단 말이에요. 가지고 올라가서 검사를 했어. 그러고 나는 속으로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 왜? 수행 좀 된 사람 제자와 수행 좀 덜 된 사람과 이렇게 딱 나눠놓고 보고, 저 제자는 수행이 오래됐으니까 길이가 얼마큼 나올 거야. 요 여자는 수행이 좀 덜 됐으니까 어떻게 나올 거야. 하고 나름대로 기도를 했다고. 근데 말이다. 그 결과지를 탁 받았는데, 풀지 못한 수수께끼가 하나가 있었어. 비밀이. 어떻게 돼가지고 수행이 오래된 사람, 제자들이 수행 얼마 안 된 사람보다도 더 짧아지는 거야. 이를테면, 해우, 해명, 그때 몇 사람 그때 해천, 가라. 선도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텔레미어 길이가 길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 후도만들보다 오히려 더 나이가 얼마나 더 많이 나온 줄 아세요? 넓게 나온 줄 알아? 자신의 나이보다 적게는 2년, 3년, 많게는 15년까지 더 늙어 나왔다. 수행했다는 선도반들이.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 그럼 이게, 우리 이거 이한 수행이 결국 텔레미어 길이를 짧게 만들었다는 얘기잖아. 예? 즉, 수명을 갉아먹었다는 얘기잖아, 이 말이야. 그래서 그 텔레미어 검사하는 팀들한테 이거 분석해봐라. 왜 그러나? 자기도 못 모르겠대. 여기 그까지가 한계치래. 더 알 수가 없대. 근데 이것까지도 내가 잡아냈다고.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그 과학자들이 밝혀내지 못한 걸 나는 찾아냈단 말이야. 해서 이 깨달은 자는 과학을 뛰어넘어 버린다고. 그 비밀 내가 입으로는 본문에도 해놨을 거야. 다 감춰버리려고 해서 내가 발표를 해버렸는데, 이처럼 노벨상을 탔다는 그 텔레미어 길이를 가지고 노벨상 탔다는 그 과학자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영역을 나는 내 몸으로 직접 깨달아서 확인을 했어. 그리고 그것이 그 텔레미어 길이 조사했는 그 과학이 정말 엉터리다는 거를. 한불면 심지어 암 환자가 말이지, 수행하는 수행자보다 텔레미어 길이가 더 길게 나왔어. 암 환자가. 근데 이거를 일부 그 학회에서는 암 환자 텔레미어 길이가 일반인들보다 더 길게 나왔다 하는 거를 여기저기서 그런 데이터가 막 나와. 근데 이거를 분석을 못 해.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 그 말이 안 되잖아. 암 환자는 수명이, 암 걸리지 않는 사람보다 짧잖아요. 수명이 짧으면 텔레미어 길이도 짧아야 하잖아. 근데 암 환자가 암 걸리지 않는 사람보다, 다 같은 연배지, 암 걸리지 않는 사람보다 텔레미어 길이가 더 길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아직 과학이 그 노벨상 탄 사람도 그 설명 못해. 이게 우리의 세포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선도반 몇 사람이 텔레미어 길이가 자기 나이보다 한 15년씩 이렇게 더 늙어버린 제자들을 딱 놓고 6개월 뒤에 내가 또 테스트를 또 해요. 너희들은 내가 주는 거 이거 먹고 6개월 동안 계속 먹어라. 먹은 이후에 6개월 뒤에 조사해보자. 짧아져 있을 거다. 텔레미어가 길어져 있을 거다. 즉 세포가 회복됐을 거다.
하고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내가 네? 미겼어. 먹도록 만들었어. 6개월 뒤에 답이 어떻게 나왔을까? 회복돼버려. 동년배와 같이 나와보는 게.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나를 판단해야 돼요? 텔레미의 길이가 왜 짧은지도 알았다는 얘기고, 짧은 걸 길게 만드는 방법도 알았다는 얘기고, 또 그 노벨 의학상 탔다는 그 양반들, 그 과학자들 말이지. 암 환자가 왜 텔레미의 길이가 암 걸리지 않은 사람보다 왜 길게 나오는지, 이거 원인도 나는 이미 알았다는 얘기고. 저 명상 수행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사람보다 텔레미의 길이가 더 짧게 나와버렸다면 그 원인이 어디인지도 이미 알았다는 얘기고. 그렇게 세포가 손상 입은 그 수행자를 복원시키는 물질도 이미 찾아냈다는 얘기고. 찾아가지고 던져보니까 회복돼 버렸잖아. 이게 우리의 인체예요. 그 속에는 결국 호흡이 들어있었어. 그 호흡은 뭐예요? 호흡 이끌어 산소야. 호흡 시스템이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에 따라서 암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암 병 들지 않은 사람보다 텔레미의 길이가 더 길게 나올 수도 있고, 오래 수행하는 사람이 이제 초입에 들어와 있는 수행자보다 텔레미의 길이가 더 짧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같이 수행을 했는데 수행이 오래된 사람이 나중에 한번 재볼까? 여기 주말 출근한 사람들 한 내년쯤이나 아니면 올 하반기쯤 가가지고 텔레미의 길이를 한번 측정해볼까? 그러면 자신의 세포가 얼마나 젊어졌는지 아니면 늙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잖아. 그러면 1년 단위로 한 번씩 해보면 되지. 이처럼 이 과학적인 수행 속에는 지금 생명과학을 다루는 과학을 뛰어넘는 비밀스러운 것들이, 그 오묘함이 우리 세포 속에 잠복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요거를 알고 수행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채 무조건 하면 다 세포가 젊어질 듯, 싱싱해질 듯 싶지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수행하지 않는 사람보다 수행했는 사람이 일찍 병들 수 있고, 잘못하면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수행자가 어떤 고비를 탁 뛰어넘지 못했을 때, 그걸 뛰어넘지 못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죽음이 더 앞당겨, 생명을. 수행 안 한 사람이 더 오래 살아. 또 수행의 그 늪을 딱 뛰어넘어서 그걸 하나하나 해결해 갔을 때, 그 막을 한꺼풀 벗겨서 다음 단계로 뛰어넘고 또 뛰어넘고 또 뛰어넘고 할 때마다 인체에 대한 오묘한 비밀을 체득을 해요. 그러니까 그 고통에서 뛰어넘지 못하면 일찍 죽는 것이고, 뛰어넘으면 한골탈퇴합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앞에서도 몸에서도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내가 연하여 벌어집니다. 반드시. 예외 없이. 왜? 인체 구조는 우주 틀 속에 살기 때문에 이 환경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이 우주의 환경이 어떤 조건입니까? 이 조건에 예외일 수는 없어요. 누구든. 그것이 바로 압력과 중력과 산소예요. 여기에 맞도록 몸을 만들지 않는 한 수행은 끝없이 좋아진 듯 하지만 미끄러지고, 가다가 미끄러지고, 계속 반복해서 찌그러졌다 펴졌다 찌그러졌다 펴졌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그걸 다 뛰어넘었을 때 환골탈퇴가 이루어지는 거지. 어느 순간에 가다가 좋은 듯 싶지만
아까 전 우리 혜지한테 그러지. 앞으로 또 있어? 좋은 데 싶지만 또 부딪혀. 그러니까 밝게 깨 살펴라. 이 말은 뭐냐면, 좀 뭔가 변화가 왔다고 다 된 듯 자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만했다가는 지금 자만해버리면 훗날 그 자만 때문에 스승 앞에 나타나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엎짓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해서 나타나지 못한 사람들 많잖아. 응? 밖에서는 혼자 막 수행 된 듯 해보지만 어느 정도 수행이 깊어지면 반드시 몸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 변화기 때 조금 변화가 왔는 걸 가지고 막 받은 듯 상을 냈던 법상을 냈던 수행자는 못 나타나는 거야. 그걸 잘 뛰어넘어서 성공하면 환희심으로 찾아오게 돼 있고, 응? 자기가 몸이 좋아져서 정말 견성이라도 하면 환희심으로 나를 만나러 올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죽음 직전에 올 수도 있고. 왜? 두려우니까. 해가가 닮아져서 찾아가도. 그렇게 해서 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게 우리 인치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본문을 던질 때 여러분은 늘 한 주 한 주 이런 마주 앉아가지고 스승 본문 들을 때 쫑긋 들어야 돼. 그러고 법에 의심이 있거든. 바로 깨놓고 물어. 안 맞으면, 자신의 견해하고 안 맞으면, 이거 이렇습니다. 덜쳐냈어요. 바로 덜쳐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상이 안 만들어져. 스승 앞에서는 그냥, 내가 생각하고는 이건데 왜 저렇게 얘기하지? 하고 이렇게 있다가, 스승 끝나고 가고 없으면, 도망길 앉아가지고, 이거, 그때 아까 이게 이 말이었는데, 이게 선생님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돼버리면 그것이 자기 합리화가 돼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법문을 토달아서 계속 자기와의 싸움에서 실험을 한다고. 이렇게 되면 자꾸 업이 만들어지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고, 내가 이론에 100%다 맞다고 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이 법문은 이론적인 법문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적인 법문이 아니고 지혜에서 나오는 법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과 틀 속에 나를 가두려면 안 돼. 이건 비교가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설사 단 하나가 틀리고 한 문제 하나 틀리더라도 그거 틀리고 맞다는 개념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나는. 이미 벗어난 사람인데 그 벗어난 사람이 하는 말을 지식인 책으로 들어와서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하고 들어온다면 그거 가지고 이제 그런 말, 이게 맞다, 틀리다는 논쟁 때문에 의식이 일어나면 그건 수행이 안 된 거지. 자기 주장 때문에 의식이 일어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법문 듣다가 좀 의심점 있으면 바로 또 선생님, 이걸 내 몸에서 벌어진 거 이런데 왜 이렇게. 근데 그 용어를 내가 잘못 쓸 수도 있고, 어떤 구조학적으로 그 부분을, 이름을 내가 이게 쇠고리인데 치골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 얘기하다 보면 그런 거 아닌가? 응? 치골은 여기 붙었는데 왜 이걸 보고 치골이라고 합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거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는 개념이지. 그런 건 절대 하지 마시고, 그런 건 얼마든지, 다음에 말씀하셔도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그래. 머릿속에 익혀있기 때문에, 또 얘기하다 보면 또 인열된 대로 툭 튀어나온다고. 그러면 저 뒤에서, 아니에요. 이러면, 맞지. 그럼 내가 바로 딱 듣고, 그래. 28대가 아니고 29대가 아니고 28대다 할 수도 있는 거야. 바로 한다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옆에서 스승이 올바른 법문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도해주면 얼마든지, 왜? 이 법문이 여러분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가 다 듣기 때문에
그 스승의 법문이 그래도 빛나기 위해서, 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지적해 주는 거 얼마든지 좋아. 그러나 깨달음 속에 들어와서 논쟁은 절대 불가해요. 깨달음을 가지고 진리는 둘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잖아. 허공 속에 허공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석가모니 한 말이나 달마대사가 한 말이나 해가가 해능이 한 말이나 내가 하는 말이나 똑같아야 돼. 같은 깨달음이나 같은 허공이라면 같은 말이 나와야 돼. 어떻게 깨달음 속에 다를 수가 있어? 근데 깨달음 속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자기 견해를 내는다.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깨달음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깨달음을 하고 나하고 깨달음이 맞니 안 맞니? 논쟁의 가치가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는. 논쟁의 가치가 안 되는 걸 가지고 논쟁을 벌리려고 한다는 것은 뭐라면 할까? 상으로 덤비는 거라 이게. 둘이 다 같이 깨달았는데 그 말이 뭐 필요 있어? 어느가 끊어졌는데. 응? 말이 끊어졌잖아. 글과 말이 딱 끊어지고 벌써 보면 다 통하게 돼 있는 그 뭐 말이 필요 있어? 너 깨달음이 맞니? 내가 맞니? 이거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겠지. 네? 둘 중에 하나는 자신의 느낌을 가지고 주장. 그러니까 깨달은 자들은 자기 주장은 안 해. 이미 깨달았는데 그 주장을 왜 해? 그러나 상대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벌써 안다고. 그러니까 뭐 내가 절대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다음에 석가도 그러잖아.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밟아라.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를 죽여라. 스승의 말도 100%다 옳다 따르지 마라. 스승의 말이 옳다 100% 따르지 마라. 요게 여러분 함정이야 요거. 스승의 말도 다 믿고 따르지 마라. 믿다고 확실하다 믿다. 믿었다. 믿지 마라. 여기에 오히려 잘못하면 함정이 빠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했는 이 내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의식이 벌어지는 이것이 맞아. 이게 맞으는 게 여러분 따라와. 하고 내가 얘기를 했어. 근데 이걸 딱 믿고 여러분도 그 의식을 만들어내려고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면 돼, 안 돼?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사람마다, 의식마다, 사람마다, 몸마다 각기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의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들어와 있는 정보가 습이 각각 다 들어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나타나는 체험도 일조로 똑같을 거라고 판단하면 안 맞다는 논리야.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내가 한 말이라고, 비록 내가 한 말이라고 해도 여러분 다 믿으면 안 된다. 이게 뭔가 의표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 이걸 내가 분석해서 이렇게 풀어주면 내가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체험이라고 해서 여러분도 똑같이 그 체험을 해야 돼. 한다면 그 체험을 안 하면 그러면 잘못했다는 얘기인가? 내가 겪는 고통의 강도가 80이었으니까 그들도 80을 겪어라 이랬는데 여러분 고통이 60밖에 고통 안 왔다 이러면 여러분 잘못된 고통이에요? 아닐 수도 있잖아. 나는 80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수용자는 60이라는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80이라는 말에 딱 꽂혀 있지 마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자신도 수행 과정에서 80이 와야 된다 하고 숫자 세우고 있지 마라 이 말이다. 그게 고정화시키지 마라 이 뜻이에요. 그게 의식이든 몸이든. 자, 이렇게 내가 풀어줬는데도 여러분의 몸에서 또 오면 야 이거 80 맞아? 나 이 고통은 아무래도 50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잘못됐나? 그럼 고통은 80으로 더 몰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고통을 80으로 맞추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해하셨지? 이게 바로 석가모니 말했던 나의 법이라고 해도 믿지 마라. 그게 다 옳은 것이 아니다.
사람마다 의식마다 들어간 정보가 각각 다르고 세포가 다르고 어릴 때부터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고통이 나타날 거라고 판단하느냐. 믿지 마라. 이게 정확한 과학시대의 법문이니까 여러분이 오는 고통 나하고 딱 만나가 저울질 하지 마세요. 저울 하지 말고 단지 여러분이 잘못 가고 있으면 내가 알아요. 잘못 가고 있으면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세포에 지금 염증이 뭐 세포가 완전 상해해 버렸는데 느낌은 자기의 느낌이 맞다고 판단하는구나, 잘못 판단하는구나 싶을 때는 내가 툭 확인을 한번 하죠. 지금 어떤 상태 아니야?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방치해? 그러면 그렇게 일러주면 내가 뭘 놓쳤나?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처방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옆에 도반들이 있으니까 자기 해온 수행이 맞다는 게 이제 딱 상으로 딱 자리 잡으면 잘못됐다는 걸 말하기 싫어서 괜찮습니다. 느낌 좋은데요? 요렇게 해서 피해가면 한다고. 그렇게 피해가도 내가 또 알아요. 저거 법상으로 피해가는구나. 자신이 잘못된 수행이 몸이 이렇게 세포가 상해한다는 것은 내가 모를 거라고 판단하는 거야. 판단하다 보니 그것을 드러내기 싫어서 괜찮아요. 이거 좀 결리 오는데요. 끄떡 없어요. 요렇게 감춘단 말이에요. 그 감추는 것조차도 내가 쪽집게 짜버려서 콕 뻗어낸다. 더 상을 내세우면, 그래. 법상 저거 고통이 막 허물어져 봐야 알겠구나. 알았다. 근데 계속 법상 내거라. 하고 놔두면 반드시 허물어져요. 몸이 허물어져 가서야. 근데 그런 법상 가진 사람이 자기가 은간히 허물어져서는 내가 했으니 나 이거 안 한다. 그 법상을 내보내는 사람은, 내보이는 사람은 몸이 거의 다 죽어 가도 이거 안 한다니까. 결국 뭐야? 자기의 생명과 법상과 맞바꾸는 거야. 해서 이 수행이 한번 법상 되기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막 치닫기 때문에 옆에 도반들이 아무리 고뇌도 네가 가는 거 잘못된 거야. 너 판단이 잘못된 거야. 적강 선생의 법문이 맞아. 법이 맞는 정법이야. 너 빨리 그래, 네가 잘못한 거야. 이게 해봐야 곧 죽어도 지가 맞다고 한다고. 몸이 막 무너져 나가도. 결국 그러다가 이제 결국 돌아오지 못할 길로 훅 빠지면 소리 소문 없이 싹 살아가요. 이게 수행자의 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절대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고, 안 좋으면 여기 안 좋습니다. 모르겠거든. 여기가 어렸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느낌이 맞나 모르겠나? 잘 좀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알고 넘어가 버려야지. 법상에 가려서 자존심 상할까봐 안 결정하는 그런 가라는 수행자 되면 자칫 생명과도 위험해지니까 그런 법상 때문에 세포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